자, 우리 개념원리 22페이지. 자, 무리수와 실수라는 단원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 자, 요거 내용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조금만 잡고 갈게. 자,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될 거거든.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자, 유리수라는 개념을 배웠어. 자, 유리수라는 게 뭐였냐면,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자,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주고, 물론 분모는 0은 아니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준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은, 우리 유리수라는 얘는 결국은 분수인 거야, 그지? 결국은 분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엄밀히 말하면 그냥 분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저 분수에서의 분자와 분모가 각각 정수로 표현이 가능한 수, 이런 수를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 유리수는 우리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치? 자, 먼저 첫 번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닌 유리수. 자,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분모가 1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정수.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다. 됐지?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정수라는 건 뭐였냐면, 분모가 1인 유리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뭐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 1분의 5, 뭐 이런 숫자겠지?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1분의 2는 2랑 똑같은 거고, 1분의 3은 3이랑 똑같은 거고, 그지? 그리고 뭐 1분의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 그건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될 거야. 자, 그런 얘들을 정수라고 불러준다. 자, 그리고 요거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소수를 조금 분류해 줬었어. 자, 소수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했었냐면, 자, 소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분류했었지. 끝이 있는 소수. 그치? 자, 유한소수라는 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소수. 자, 무한소수라는 얘가 있었다. 뭐, 유한소수의 대표적인 얘는 뭐 0.2, 0.4, 0.21, 뭐 이런 얘들일 거고, 무한소수의 대표적인 얘들은 뭐 0.33333, 그지? 뭐 혹은 파이도 있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요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0.33333, 이렇게 3이 반복되는 소수, 그런 얘를 우린 순환소수라고 불러줬었잖아? 자, 그래서 얘는 순환소수와 파이 같은 얘, 원주율. 자, 파이 같은 얘, 순환하지 않는 얘지, 그지?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었다. 자, 그런데 우리 유한소수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 0.2 이런 얘 봐봐봐. 뭐 10분의 2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뭐 약분 가능하지만 그것까지는 뭐 일단 생각하지 말고, 뭐 0.21, 100분의 21, 뭐 이런 얘도 가능하잖아, 그치? 자, 유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치? 자, 얘는 분수란 말이야, 얘는 분수. 자, 분수라는 건 이쪽에서 와주면은 결국은 얘는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네. 자, 그래서 얘는 유리수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뭐 0.2땡. 자, 이런 게 순환소수잖아? 얘 분수를 어떻게 표현한다? 9분의 2라고 표현한다. 자, 0.21 땡땡. 자, 분수로 99분의 21이라고 표현한다. 그치? 자, 순환소수도 우리 전부 다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배웠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순환소수도 결국은 유리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라는 거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지 않았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됐지?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유리수잖아. 유리수 뭔가 반대, 유의 반대 뭔가 무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얘를 우리는 앞으로 무리수다라고 불러줄게. 됐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유리수의 반대편에 무리수가 있는 거야. 여기 반대편에 무리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수는 결국 뭐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이 무리수를 왜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냐? 자, 우리 앞쪽에서 여태까지 근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루트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 그지? 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숫자를 우리는 무리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아. 됐지? 물론 근호를 없앨 수 없는 상황에서.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루트 2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루트 2는 어떤 수의, 2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될 수 없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가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루트 4라는 숫자를 봐보면, 얘는 뭐가 되니까?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제곱 루트 우리 지어진다라는 거 배웠잖아.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루트 4는 사실상 2랑 같은 수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우리가 연산을 전부 다 완료했을 때 근호를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근호 안의 숫자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라면, 그지? 그런 숫자는 무리수가 된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쓰는 어떤 용어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우리는 앞으로 실수라고 불러줄게. 됐지? 실수. 자, 실존하는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겠지. 실존하는 수를 실수라고 내가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실존하지 않는 수는 뭐냐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는 게 뭐냐? 그치? 자, 그거는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다. 자, 여기에 뭔가가 또 있어. 뭔가가 또 있고 다시 이 두 개를 합쳐서 뭔가라고 불러줄 거야. 자, 요 두 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신경을 쓰지 말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수체계를 이제 실수까지 확장을 해 놓은 거고, 요거의 대척점에 있는 얘 합쳐서 뭔가라고 부른다라고 내가 했었잖아. 거기까지 배우면 우리가 고3 과정까지의 수체계가 끝나는 거야. 자, 거의 다 왔어. 이제 수체계는 한 학년 늘어갈 때마다 한 개씩 늘려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가 됐을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요런 얘기를 조금 해보자. 자, 이제 우리 수직선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 수직선. 자, 수직선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아마 배우기를 시작했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우리가 숫자는 지금 어떤 수라는 얘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어쨌든 실수는 우리가 유리수랑 무리수로 구성이 된다. 뭐 여기서 더 세세하게 쪼개진 않을게. 자, 그냥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면 유리수를 한번 수직선상에 우리가 표시를 해보자. 자, 수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찍 선을 그어놓고 어딘가에 0이라는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주겠지. 자, 그랬을 때 유리수 중에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볼까? 뭐 2라는 숫자를 생각을 하겠다면 2는 원점에서 어떻게 해주자?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곳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간 곳에 찍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을 거고, 뭐 혹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자면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반 칸 가면 되는 거지. 여기를 딱 반으로 잘라서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잡아주자. 됐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유리수는 전부 다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는 수직선상의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무리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거지. 무리수. 자, 무리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물론 실제로 뭐 되게 이상한 숫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루트 100이라, 루트 100은 무리수가 아니고 뭐 루트 99라든가, 그치? 자,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표현을 해라라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 예들을 한번 표현해보자의 관점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루트 2 정도 되는 예를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볼까? 자, 근데 이건 문제 줄 거야, 문제 줄 거야. 자, 루트 2라는 숫자는 어떻게 잡아줄 수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우리 각각 1인 정사각형을 한번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정사각형이니까 이쪽 길이가 90도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재볼 거야.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을 우리가 x라고 잡겠다고 하자면 요거 무슨 삼각형이 되니까 우리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직각 삼각형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떠올라야 되니까, 자,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자, 빗변의 제곱 x의 제곱은 남은 두 변의 제곱 1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x제곱이 계산하면 2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제곱 위에서 2가 되는 수를 우리 뭐라고 불러? 루트 2라고 불러주잖아. 그치? 자, 그래.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지만 길이니까 그냥 플러스만 적어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건 알 수 있거든? 맞지?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우리가 정사각형을 0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주는 거야.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도 1이야. 됐지? 자, 그랬을 때 요 대각선의 길이가 몇이라는 게 주어진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컴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길이를 뭐로 가지고 반지름으로 가지면서 O를 뭐로 갖는 중심으로 갖는 그런 원을 그려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일부분, 부채꼴이라고 부를게 그냥. 그 부채꼴을 그려주면은 요렇게 생긴 부채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면 요 길이도 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루트 2를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2를 잡고 싶다, 마이너스 루트를 잡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원점을 기준으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요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를 그대로 내려주면 요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0에서 루트 2만큼 어떻게 된 거니까 왼쪽으로 간 거니까, 그치?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쯤 위치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어떻게 찾을 거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텐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알았지? 정사각형까지는 그려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리선을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고 갈게. 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이 되고, 우리가 실수는 실존하는 수라고 했잖아. 자, 실존하는 수라는 건 실제로 길이를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이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알았지? 자, 그래서 수직선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쯤에 뭐 0이 있을 거고, 여기쯤에 1이 있을 거고, 뭐 여기쯤에 2가 있을 거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자,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을 다 수직선상에 뭐 할 수 있겠어?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점이 되게 많은 거잖아. 결론은 유리수는 되게 많은 거잖아. 그치? 점이 되게 많이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이 되니까 유리수만으로 수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자, 왜 그러냐면 루트 2라는 얘는 결론은 유리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루트 2는 분명히 이 수직선 어딘가에 존재를 하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꽉 채운다라는 건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무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을 꽉 채운다라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그거는 수직선상을 전체에다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소리야. 여기에 유리수를 다 찍어주고 무리수를 다 찍어주면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있다라는 소리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수직선상에 어떠한 점을 딱 잡았을 때 이 점은 분명히 무리수 아니면 유리수 둘 중에 하나의 수로 대응이 될 거다. 뭐지? 뭐 그냥 깔끔하게 실수의 한 점으로 대응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어떤 유리수 이렇게 두 개를 잡으면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도 해줄 수 있겠다. 됐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5번 개념 봐보면 실수의 대소관계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자, 대소관계는 배웠을 거야. 자, 루트 A와 루트 B의 대소관계를 판단을 하고 싶으면 A와 B의 대소관계를 판단해서 만약에 B가 더 크다면 루트 B가 더 큰 상황이 나온다. 뭐 이런 거 배웠지. 뭐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그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양수여야 할 거니까. 자, 뭐 요거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대소관계라는 건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루트 2라는 얘가 있고, 뭐 한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가 한번 있다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요 두 수의 우리가 대소관계를 판단하고 싶어. 1 플러스 루트 2라는 얘랑 2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의 대소관계가 몇인지를 조금 판단을 해보고 싶어. 자, 그러면 저런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물론 요 관점에서 여기에 루트를 씌우고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두 수를 대소를 비교해도 되기는 하거든. 루트 벗겨버린 다음에. 근데 1 플러스 루트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잖아.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 그지? 자,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활용할 거냐면 이런 걸 활용할 거야. 자, 봐봐봐. 근데 이거는 진짜 고등학교 때도 계속 쓰는 요령이기 때문에 조금 잘 익혀놔야 돼. 자, A와
B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고 싶다면,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우리가 A에서 B를 한번 이렇게 빼볼 거야. 됐지? 자, 그럼 A에서 B를 빼보면 세 가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거든. 그치? 자, 그럼 판단을 해봐. A 빼기 B가 양수라는 건 마이너스 B를 넘기면 A가 B보다 크다는 거야. 혹은 두 수의 차가 양수라는 건 앞에 게 큰 숫자라는 소리야. 판단되지? 자, 0이라는 건 A 빼기 B가 0이라는 거기 때문에 A랑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뒤에 게 더 커야 되겠지. 마이너스 B를 넘기면, 그치? 뭐, 혹은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야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보자라는 거야. 자, 요렇게 빼주면, 앞에 1하고 마이너스 2는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두 개를 계산하면 2루트 2가 나오거든? 그러면 1과 2루트 2를 비교했을 때 2루트 2가 더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0보다 크니까 앞에 게 큰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둘게.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개념. 자, 제곱근표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루트가 있는 숫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 그치?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제곱근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가 1.0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1.1 이렇게 있고 1.2 이렇게 적혀 있으면 쭉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0, 1, 2 쭉 가는 형태가 나올 거야. 뭐 물론 9까지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을 때 여기에 어떤 값들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여기에 값들이 적혀 있을 거야. 값들이 적혀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루트 1.22라는 값이 대략 몇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1.2를 가로축에서 여기 세로축에서 찾고 세로축 여기에 있지. 1.2 여기에 있을 거고 요 마지막 붙은 2 있지. 2. 자, 요거를 가로축에서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만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숫자를 읽어주면 그게 요거의 대략적인 값이 된다. 자, 요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제곱근표가 우리가 제곱근표는 1부터 99.9까지의 루트 값만 나와 있거든? 1부터 99.9까지만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이외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루트 우리가 뭐 103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런 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알았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만 기억하고 있을게.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원리 확인하기 한번 스스로 조금 연습을 좀 해본 다음에 핵심 문제 익히기로 들어가 볼게. 자, 우리 예제 1번 한번 살펴보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자, 실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다. 자, 유리수는 우리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주고, 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준다.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리수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하지만 루트를 물론 안에 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서 루트가 사라지는 건 그건 무리수가 아니겠지. 당연히 그건 유리수겠지. 자, 그리고 파이라는 얘가 존재한다. 됐지? 파이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 우리 자, 무리수인 거 찾아보자. 먼저 마이너스 루트 0.25라는 얘가 있어. 자, 그런데 0.25는 우리 0.5의 제곱이잖아. 그지? 얘는 0.5의 제곱이 되면서 제곱 루트가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0.5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가 없으니까 유리수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2번 가보자. 1.27 땡. 자, 이렇게 생긴 얘지.
자, 무슨 소수야? 이거 순환소수, 그지? 자, 순환소수는 무조건 유리수지, 그지? 자, 2번은 유리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3번 가보자.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16이라고 돼 있어. 자, 근데 49는 7의 제곱인 거고, 16은 4의 제곱인 거지. 제곱 루트 없어질 거고, 제곱 루트 없어질 거야. 그러면 얘는 7-4가 되면서 3이라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유리수가 되겠다. 자, 4번 볼까? 루트 3 마이너스 1. 자, 3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지. 그러면 이 루트를 없앨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아, 무리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5번 살펴볼게. 자, 5번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자, 제곱 루트 지어지면서 뭐 붙이자? 절대값 붙이자.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플러스 4분의 3으로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 4분의 3인 거지. 그러면 최종 결과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뭐가 나온다? 유리수가 나온다. 자, 그래서 무리수인 것은 4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제 2번 살펴볼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은 우리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를 분류하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정리 좀 해놓고 가자, 우리. 자, 다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진다. 그런데 유리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 자, 그리고 무리수는 뭐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순환을 하지 않는 무한소수. 혹은 뭐라고 이해해도 좋다? 근호가 있는 수. 그치? 루트가 있는 수. 근데 이럴 때 요게 뭐가 돼야 돼? 루트 안에 게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닌 경우에, 대체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닌 경우에. 자, 그리고 소수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소수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는 거지.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는 뭐인 거고? 유리수인 거고. 아, 요 자식이 무리수구나. 자, 요거까지 정리해 놓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1번 보면 우리 순환소수는 무리수다라고 되어 있어. 순환소수 얘잖아, 순환소수. 아, 순환소수 유리수여야지, 그치? 자, 1번 아니다.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2번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항상 모두라는 말이 있으면 조금 의심을 해줘야지. 자, 근호가 있더라도 무리수가 아닌 수가 존재할 수 있지. 뭐가 되면?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가 되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면 그러면 얘는 유리수가 될 거야. 근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볼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부른다. 그치? 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 3번 맞는 거고. 4번. 자,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는 실수가 아니다. 아니지. 얘는 무리수잖아, 무리수. 근데 무리수는 뭐인 거야? 실수인 거지. 그래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실수가 맞는 거다. 자, 5번 보자.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 자, 이거이면서 이거인 수.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이 가능하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겠지. 자,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마무리할 수 있겠네. 예제 3번 봐볼게. 자, 어떻게 돼 있냐면 한눈 꿈의 길이가 1인 모눈 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삼각형 ABC를 그려놨대.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 ABC를 지금 어떻게 그려놨냐면, 자, 여기에 1이라는 좌표가 있고 여기에 4 맞지? 4라는 좌표가 있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자, 여기서 두 칸 올라가 있네, 두 칸. 그러면 요 길이는 2일 거야, 그치?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은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요쪽 길이는 3이 돼야 되고 요쪽 길이는 2가 될 거고 여기가 90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자, 그래서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정의를 해주자면, 자,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다. 9 더하기 4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 x제곱이 13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걸 만족시킨 x를 우리는 루트 13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다. 그지? 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13이구나. 자, 여기까지 잡은 상황에서 자, 뭐라 그랬냐면 A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AC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줬대. 자, 요렇게 원을 그렸대. 반원이겠지, 뭐 좀 그림이 안 맞지만 뭐 그냥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자, 요렇게 원을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점, 자, 여기를 P라고 부를 거고, 여기를 Q라고 불렀을 때, 자, PQ에 대응되는 수를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봐볼게. 우리가 원을 그렸다는 건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건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13이라는 소리야, 맞지? 자, 반지름이 루트 13이라는 소리는 중심부터 Q까지의 길이, 요 길이가 루트 13이 돼야 되고, 다시 중심부터 P까지의 길이, 요 길이가 루트 13이 돼야 된다. 이 소리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P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1에서 루트 13만큼 뒤로 간 거지, 그지? 자, 그러면 1에서 루트 13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P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Q의 좌표도 구해보자. 자, 1을 기준으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지. 자,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건 루트 13을 더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Q의 좌표는 1 더하기 루트 13이 된다. 자, 이렇게 돼서 우리 PQ에 대응되고 있는 수를 구해줄 수 있겠네.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자.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보제. 자, 수직선에 관련된 얘기야. 한번 차근차근히 판단 좀 해볼게. 자, 1번부터 볼까? 자, 모든 무리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자, 다시 모든 무리수와 모든 유리수, 그러니까 실수는 우리가 수직선상의 한 점에 무조건 대응시킬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모든 무리수는 수직선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자, 2번 보자.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자, 어떤 특정한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야. 정수가 아니라면, 그지? 유리수와 무리수의 관점으로 보자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겠지. 뭐, 루트 2.1도 있을 거고, 루트 2.2도 있을 거고, 루트 2.01도 있을 거고, 그지? 엄청나게 많겠지, 그지?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게 된다. 자, 3번 보자. 1과 루트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특정한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1보다 조금 큰 수, 조금 더 큰 수, 조금 더 큰 수, 루트 2보다 조금 작은 수, 조금 작은 수, 조금 작은 수, 무수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겠지. 자, 3번도 맞는 소리가 되겠네. 자, 4번 볼게. 자,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하니? 아니지. 우리 정수는 셀 수 있지, 그지? 예를 들어서 유리수 1과 뭐 3 사이에는 2라는 정수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존재한다는 건 틀린 말이 되겠고, 자, 5번 보자. 자,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안 되겠지. 유리수와 무리수를 전부 다 대응시켜야지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유리수만으로는 우리가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대응시킨다는 게 불가능하다. 자, 무리수까지 존재해야 돼. 자,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 이렇게 두 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우리 이제 5번 보자. 자, 대소관계를 판별하라고 했거든. 자, 대소관계 판별은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 자, A에서 B를 빼보겠다 이렇게. 그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0보다 크면은 앞에 게 큰 거. 만약에 0이 나오면 같은 거. 자,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뒤에 게 큰 거.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A 빼기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관점은 A가 더 큰 수가 나오면, 그지? A가 더 큰 수가 나오면 큰 것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일 거고, B가 더 큰 수가 나온다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음수가 나온다. 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조금 살펴볼게. 자, 1번. 루트 10 플러스 1이라는 얘랑 자, 4를 비교해 볼 거야. 그러면 루트 10 플러스 1에서 4를 빼보자, 한번. 자, 루트 10 플러스 1에서 4를 이렇게 빼주면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3은 루트 9잖아, 그지? 루트 10 빼기 루트 9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루트 10이 더 큰 수겠지? 루트 10이 더 큰 수니까 얘는 0보다 큰 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앞에 게 더 큰 얘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 1번은 잘못 적어놨고 반대로 적어놨지. 자, 2번 살펴보자. 12라는 얘랑 5 더하기 루트 12라는 얘를 비교해 볼 거야. 자, 마찬가지로 빼보자, 한 변. 자, 그러면 1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나올 거고, 7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겠지? 근데 7 같은 경우는 루트 77에 49가 나오는 거고, 루트 49가 더 큰 수니까 얘는 0보다 큰 수가 나오겠다. 그 얘기는 앞에 게 더 큰 수다, 이 소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2번이 맞는 건, 잠깐만. 2번 내가 문제를 잘못 적어놨구나.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나 했네. 자, 2번 좀 다시 봐보자. 루트 5 플러스 10이네,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앞에서 뒤에 거를 한번 빼볼게. 자, 그러면 1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2는 루트 4잖아? 그치?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4보다는 루트 5가 크니까 마이너스 5를 따라가야 돼.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뒤에 게 큰 거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2번도 틀렸다. 자, 그리고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3번은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1이라는 얘랑 마이너스 2라는 얘를 비교해보자.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게.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변할 거고, 자, 그러면은 얘는 3 마이너스 루트 8이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3 같은 경우는 루트 9가 되는 거니까, 그지? 루트 9가 더 크네. 루트 9에 부호 플러스 따라가야 되겠지? 자, 0보다 크겠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 게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3번도 잘못 적어놨고, 자, 4번 적어보자. 요게 3번이었고, 자, 4번 적어보면 이 플러스 루트 5랑 루트 3 플러스 루트 5를 계산해보재. 자, 빼주자. 빼주면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자, 풀마. 어차피 똑같은 거 있으면 없어진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2는 루트 4가 되는 거잖아. 루트 4가 더 크니까 0보다 크겠지. 자, 얘는 양수가 되겠다. 자, 4번이 답이 되겠네. 자, 마지막 5번도 확인은 해주자. 자, 5번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루트 13이라고 되어 있어. 자, 빼주면 4 마이너스 루트 7 더하기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13 지워지면서 4는 루트 16 빼기 루트 13 0보다 큰 수다. 앞에 게 크겠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제 6번 한번 가보자. 이제 6번. 자, 오른쪽 제곱근표에서 자, 루트 4.71이라는 숫자가 A라고 되어 있어. 4.7을 찾아볼게. 그러면 가로축에서 4.7을 찾을 거고, 여기에서 1을 찾아서 두 개가 만나는 곳을 봐주면 되는 거잖아. 자, 두 개 만나는 곳 봐주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2.170이라고 쓰여 있어. 됐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2.170이 된다라고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우리 루트 B의 값은 2.200이래. 자, 그럼 2.200을 찾아보자. 2.200은 여기에 있네. 여기에 2.200이 있어서, 자, 여기 위쪽에 4라고 써여 있고, 이쪽 방향에는 4.8이라고 적혀 있거든. 그 얘기는 루트 4.84가 2.20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B는 4.84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뭐라 그랬냐면 1000A. 자, 여기에 1000 곱하면 동그라미 3개 밀면, 소수점 3개 밀면 되니까 1000A는 2170이 나올 거고, 빼기. 자, 100B를 구해보자. 100B. 100B는 2개 밀면 되니까 484가 되겠지? 자, 그래서 2170에서 484를 빼면은 1686이 된대. 자, 그래서 답은 1686이다. 자, 이렇게 구하면 마무리할 수 있겠네.